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 선고충심의위원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초 신고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내에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고충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다, 형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일반 경찰 중에서도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 그리고 강원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청마다 군인범죄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기 바라오며, 이번 시간에는 군내에서 처리하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든 뭐든 간에 군내에서 처리하고 싶다, 또는 성희롱, 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선고충심의위원회 갔다가 징계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난번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를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남군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물론 상급자 하급자 간에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신고인이 흥에 겨워서 야, 너 오늘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나이트 같은 데 가냐? 재미 좀 보겠네. 재미 많이 봐라야. 요즘 애들은 많이 간다는데 재미 많이 보고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수가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성희롱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희롱 신고를 당하면 신고인하고 피신고인은 그 즉시 분리가 됩니다. 해서 피신고인은 보충대 또는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게 되죠. 이 인원 같은 경우에도 간부였기 때문에 분리 조치되고 파견간 상태에서 선고충심의위원회 전에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해서 감찰 조사 때부터 동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찰 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감찰 조사관은 묻고 답하고 문답식으로 이렇게 타자를 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감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답서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라, 그리고 보충되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라 라고 해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행 연습한 대로 기억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분의 사실관계는 뭐냐면 좋은 데 가냐, 재미 많이 보겠다, 재미 보고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다만 옷을 잘 입고 왔길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야, 좋은 데 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인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성희롱 선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달라고 주장한 상태였죠. 이렇게 감찰 조사를 잘 받고 난 이후에 선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신고인부터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 피신고인은 저와 함께 동석을 해서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충심의위원회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희롱 관련해서 선고충심의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가봤고,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 이런 곳들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대략 어떤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저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질문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위원이라면 또는 내가 법무관이었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피신고인한테 직접 물어보게 되는 거죠. 피신고인 보고 직접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숙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역시 두 가지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가 틀렸다. 피신고인하고 신고인이 서로 사실관계가 달리 기억하고 있다. 신고인 같은 경우에는 좀 허위 또는 과장을 해서 신고를 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신청하겠다.
또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겠다. 증인이나 사실 확인서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선 통화를 기초로 해서 유선 증언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미보고 좋겠다, 요즘 애들 시원하게 논다며 재미보고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인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 사례 이외에도 다른 사례, 다른 신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동석했었던 인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역시 증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두 번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투었습니다. 만일에 신고인의 주장대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이게 어떤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했을 때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초로 해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성희롱에 해당한지 판단을 가리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이 판례에 따라서 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고, 그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실제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고 소명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퇴장하게 되었는데, 퇴장하기 직전에 피신고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 신고인의 주장 내용은 이건데 피신고인이 실제 얘기한 건 이런 부분이다, 우리 증인들의 진술, 사실 확인서 아니면 유선 통화를 기초로 해서 다 인정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이다. 추가적으로 그런 말을 설사했다고 한들 법리적으로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를 때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의 동기에 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고인이 신고했겠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틀어진 계기로는 그 이후에 업무적인 훈계를 많이 했다, 업무적인 질책을 했다, 또는 이 인원에 대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선고충 심의위원회 토의 결과에 따라서 다 결과는 결정되게 됩니다만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사령관이라든지 사단장 아니면 비행단장 이런 분들의 결재를 득하고 난 이후에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성희롱 해당 안 된 미성립 판단을 받았고 그 즉시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판단을 받게 되면 징계 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다, 형사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더라도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판단을 받게 되면 보통 제 사례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또는 성 관련 문제로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빠르게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감찰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선고충 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판단, 이걸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곤란함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인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